907년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의 마지막 황제 에제로부터 선양받는 형식으로 황제가 되면서 당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황제가 된 주전충이 나라 이름을 후량이라고 하면서 5대 10국 시대가 열리게 돼. 당나라 황제로부터 황위를 물려받은 내가 진정한 중국의 황제이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절도사들이 들고 일어났어. 뭐야, 저놈 주전충 따위가 황제라고? 그렇다면 나도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럼 나도 한번 나라를 세워볼까? 이건 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유행이구만. 늦기 전에 나도 동참해야겠다. 5대 10국에서 5대는 당나라 황제로부터 황위를 물려받아 주전충이 세운 후량, 그리고 그 뒤를 이은 4개의 왕조를 의미해. 그런데 주전충이 세운 후량의 영토는 화베이 지역에 국한되었고, 중국 나머지 지역에 10개의 나라가 세워졌어. 이러한 혼란기에 중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것은 후주의 황제 세종이야. 첫 10년은 천하를 평정하고 다음 10년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마지막 10년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워 중국 통일의 꿈을 키워가던 세종. 그런데 황제에 즉위한 지 6년 만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고 말았어. 그래서 세종의 아들이 황제가 되었는데 그의 나이 이제 겨우 7살이었어. 후주의 장수들은 후주의 2인자 조광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 조광윤 장군, 꼬마 황제가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장군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자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후주의 충신으로 남을 것이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어서 이 황제의 예복을 입으십시오. 후주의 장수들은 미리 준비한 황제의 예복을 조광윤에게 억지로 입혔어. 어허, 이 사람들 보게나. 자네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황제가 된 태조 조광윤은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송이라 하였고, 그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어. 우리들은 조광윤 장군을 황제로 만든 개국 공신들이다. 나를 황제로 만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이 군벌 세력들을 제거해야 할 텐데 참으로 걱정이다. 당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절도사라는 군벌 세력들 때문이었고, 군벌 세력들의 다툼으로 5대 10국 시대의 혼란기를 겪었으니 송태조 조광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군벌 세력을 제거해야만 했어. 어느 날 송태조 조광윤은 개국 공신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가졌어. 그리고 술에 취해 분위기가 익어갈 무렵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어. 그대들 덕분에 내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늘 불안하다. 폐하께서는 중국의 황제이십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불안하시단 말씀이십니까? 나는 그대들을 믿지만 그대들의 부하들이 그대들에게 황제의 옷을 내밀 수도 있지 않소. 이제 병권과 권력을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편안히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 해준다면 그대들의 노후가 평안할 것이오.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그대들의 자녀들을 혼인시켜 서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송태조 조광윤의 뜻을 알아차린 개국 공신들은 등골이 서늘했어. 왜냐하면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송태조 조광윤에게 자신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폐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군벌 세력들의 힘을 뺀 송나라는 문치주의 국가의 길을 가게 돼. 문치주의는 학문을 기초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상은 당나라 말기부터 송나라를 건국할 때까지 혼란을 야기했던 무관들을 홀대하고 문관들을 우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문치주의는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문을 앞세우고 물을 억누르다 보니 외부의 적들에게 맞서 싸울 힘을 기르지 못한 거야. 이제 귀족의 아들도 절대 조정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 무조건 과거를 치르고 합격한 자에게만 벼슬을 내릴 것이다. 송나라는 귀족 가문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관리가 되고 고위직에 오르는 예전의 관리 등용 방식을 버리고 과거 제도를 강화하였어. 또한 고위직 관리 역시 과거 합격자 출신 중에서 선출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귀족들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과거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내가 직접 뽑겠다. 당연히 시험지도 내가 확인할 것이다. 황제가 직접 합격자를 뽑는 이유는 관직에 오르게 된 새로운 인물들이 황제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이번에 내가 선택한 과거 합격자는 황제 폐하께서 나를 직접 뽑으시다니 가문의 영광이다. 황제 폐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황제 폐하께 충성을 바칠 것이야. 과거 합격자들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줄 것이다. 이제 송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과거 시험 공부에 매달렸어. 그리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조정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며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들이 바로 사대부야. 공부. 송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오직 공부뿐이다. 그런데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며 너무나 문을 중시하다 보니 이민족들과 맞서 싸울 힘을 키우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 송나라가 건국되기 전부터 힘을 키우던 거란의 요나라는 북방의 강국이 되어 자주 송나라와 부딪혔어. 그러다 1004년에 요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때 송나라는 요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었어. 너희 요나라 황제는 나를 형님으로 모셔라. 대신에 형으로서 용돈은 좀 주겠다. 좋소, 형님 그렇게 합시다. 대신 저에게 매년 은 10만 양과 비단 20만 비를 주셔야 합니다. 군사력이 약한 송나라 황제는 자존심을 지키고 요나라 황제는 실리를 취하는 그런 조약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어. 형님, 저희도 용돈 좀 주세요. 너희들까지 형 동생 하기에는 내 체면이 좀 그렇고, 대신 나를 황제로서 대우해준다면 용돈은 좀 주겠다. 그까짓 거 지금부터 황제 폐하라고 불러드리지요.
대신 저에게 매년 은 5만 양과 비단 13만 피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송나라는 군사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쟁에만 몰두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국제정세에 변화가 왔어. 1115년 여진의 아골타라는 사람이 금나라를 세워 힘을 키워가고 있었고 요나라는 금나라에 밀려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금나라와 힘을 합쳐 요나라를 혼내줄 테다. 송나라는 자신들의 나라를 말아먹을 오판을 하고 말았어. 금나라 황제, 우리 힘을 합쳐 요나라를 혼내주는 것이 어떻겠소? 만약에 요나라를 쓰러뜨린다면 우리가 요나라에 주던 용돈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함께 요나라를 공격합시다. 금나라의 힘이 커진 지금 요나라와 힘을 합쳐 금나라를 막아야 했는데 금나라와 힘을 합쳐 요나라를 공격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송나라는 너무나 약했어. 금나라가 연전연승하며 요나라를 쓰러뜨리는 동안 송나라는 요나라의 패전을 거듭했고 거기다 송나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송나라 군대는 반란군을 진압하기에 바빴어. 뭐야 이거. 결국은 우리 금나라만 고생하며 싸우고 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힘만으로 요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결국 금나라는 요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 송나라 놈들 보게나. 요나라 공격 약속을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용돈을 주기로 한 약속도 안 지키네. 화가 난 금나라는 송나라를 공격하여 송나라 황제와 황족 그리고 고위 관리 3천여 명을 잡아가 버렸어. 그런데 황제의 동생 중 한 명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다시 송나라를 세웠는데 이때부터의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해. 하지만 결국 남송 역시 금나라에 굴복하고 말았어. 남송 황제가 금나라 황제의 신하가 되기로 하고 매년 막대한 세패를 바치기로 한 거야. 세패는 중국 왕조가 유목민족들과 화친을 맺는 조건으로 유목민족들에게 보내던 은이나 비단 등의 재물을 일컫는데 앞서 용돈으로 표현했던 것 역시 세패를 의미해. 아무튼 남송은 세패를 바침으로써 약 150년간 더 버티다 1279년에 몽골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